네, 기건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23일,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네,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제 다양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권 시장 하시면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채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모르면 주식 시장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지금 앞으로 오늘 이 방송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해 놓고 가셔야지 내년의 시황도 알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조영구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영구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 우리가 이제 자산의 한 종류이긴 하죠, 채권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주식 시장을 알기 위해서 채권의 동향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제 채권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지만, 네. 말씀 주신 대로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리라는 부분은 가장 이제 중요한 또 매크로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 네, 미래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도 담겨 있고, 주식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또 할인율이라는 측면에서 또 가장 큰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자산에 대한 그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신년물 수익률이요, 금리가 지금 1%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94% 뭐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일부에서는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40년간 이어진 미국 채권의 강세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채권이 1%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뭐 1.3, 1.5%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내년에는 그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보건 환경의 글로벌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미국채 10년 무금리가 역사상 최저치인 종가 기준 0.5% 부분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채 발행량이 많은 데다가 구조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살아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2분기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미국 대선에서 블루웨이브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온 측면이 있고, 내년에도 미국채 장기 금리는 실물 경제 개선 그리고 확장적인 정부 예산,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1.3%, 1.5%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급등세는 대체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 연구원님,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3, 1.5% 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아무리 2023년까지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지 않겠다고 페드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곤 있지만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서 1.5% 간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뉴스 플로우 시장에서 연준이 뭐 이제는 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2003년이 아니라 2022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그 시장 금리와 실물 경제는 조금 좀 다른 면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장기 금리는 1% 중반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연준이 지금 공언하고 있는 부분은 실업률과 물가 기반된 이 이중 채무가 금리 인상에 적합한 수준까지 오지 않으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최근에 9월에 도입했던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와도 고용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저금리 기조를 좀 더 이어가겠다는 취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2.25에서 2.5% 기준까지도 나와도 바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연준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은 저희는 빨라야 23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채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요번에 그 FOMC에서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좀 수정안을 좀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걱정할 만한 일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웃고 넘어갈까요? 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산 매입 가이던스를 변경한 부분이 이 질적 결과 기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자산 매입을 향후 몇 달간 뭐 이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 기간에 대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로 이제 수정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만기를 장기화하면서 그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좀 더 치점이 맞춰진 부분이고 네. 나중에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양적 완화는 하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아마 이 가이던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서 그때는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테이퍼링, 사실은 자산 매입을 하다가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네, 국내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11월에 국고채 10년물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 얼마인가요? 한 6, 7%까지 네. 상승하면서 올해 3월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뭐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경기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네,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회복된 측면, 그 제조업과 수출 위주로 회복이 되고 있고 경제 구조상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회복세가 빠른 국가에 속합니다. 우리 경제에 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또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점, 뭐 무엇보다 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호황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금리가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수급 측면에서 올해 4차례 추경 포함해서 국고채 발행이 174.5조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76.4조 원까지 오히려 더 발행이 많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주가 지수가 랠리 이어가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이미 좀 선반영한 측면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금리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10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자 국채는 웬만한 나라에서 다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적자 국채는 사실 그 세입 대비 재정 지출이 더 많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특히 이런 그 위기 상황 하에서는 이 부분이 좀 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된 부분은 이 적자 국채 발행량이 올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 93.5조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100조 수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경을 또 감안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12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2.5단계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3단계 뭐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임대료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연초부터 추경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수급 부담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채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채권은 주시장과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0.94%까지 올랐고 우리나라도 0.67%까지 올라온 이런 상태이고 적자 국채도 발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아직 테이퍼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이 되면 뭐 사실은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백신이 효과적으로 보급이 돼서 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이 된다고 하면 정부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모두 현재 기조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로 추정되는 글로벌 대량 보급 시점에서는 아마 극단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백신이 효과적일수록 각국의 이 재정 확대가 축소되고 버블 논란이 있는 위험자산 가격이 조장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장기 금리가 오히려 반락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에는 백신이 효과적이라면 실무 경제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통화 정책도 점차 완화 기조를 축소하거나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리는 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경로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좀 없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이제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영증권의 조영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